네, 점심 먹고 매매 시간입니다.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오전장에 어떤 종목들이 매수를 강하게 받았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또 결이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카카오랑 클로봇,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하나솔루션인데 카카오 먼저 볼까요? 사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태호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이버와 카카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자세한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카카오가 오늘장에서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의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 3%대 지금 45,000원 선까지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계속 있다고 판단해 주셨잖아요. 어제. 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분위기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 우선은 어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번 오픈 AI와의 어떤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역시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어떤 고도화라든지 아니면 신규 서비스에 대한 방안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와 관련돼서의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4분기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뭐 실적 발표일은 2월 13일이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어떤 모멘텀적인 흐름들이 좀 더 어떤 수급의 연속성에 기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유저들이 어떤 반발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없도록 어느 정도 좀 저가형 모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결합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우선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출시가 되는 카나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나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어떤 기능에 대한 구체화가 좀 진행되지 않은 구현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출시가 좀 딜레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오픈 AI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좀 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가장 악재 중에 하나였던 게 문어발식 경영이 좀 악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뭐 아니면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이제 전 국민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한대부터 모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오픈 AI라고 하는 이 탑티어 그룹과의 어떤 이제 협업 이것들은 카카오의 그룹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이제 시세 연속성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13일 실적 발표일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의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조금씩 단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래도 카카오의 상승의 연속성이 좀 기대된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한때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제휴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인수를 철회하겠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연관을 지어봐야 되는 겁니까? 연관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말씀해 주셨던 첫 번째 포인트인 그 제휴 관련해서는 사실 인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렸을 때 오히려 주가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쵸. 잘 하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그런 사업들을 굳이 왜 인수를 하느냐라는 것들이 시장의 반응들이었는데 지난 23일에 이제 제이오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이 인수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표했었던 5,500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도 이제 규모를 좀 축소하면서 2,500억 규모로 축소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시설 투자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당 공시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다시 반등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판단하기는 역시나 제휴 인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철회되고 나서 오히려 본업 가치에 대한 경쟁력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AI 가속기라든지 주문형 반도체, ASIC 그리고 AI 네트워크 시장
시장과 함께 굉장히 본업 가치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이번 4분기 실적 자체는 다소 시장의 컨센서스와 좀 하회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회에 대한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워낙 최근에 이 AI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이스페타시스에서 만드는 기판 같은 경우도 공정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수주 물량에 대한 매출 인식이 조금 딜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 이번 4분기의 실적 하회 요인들이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연돼서 올해부터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관련해서 글로벌 이제 북미 최대 플랫폼 업체와의 어떤 연관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메인보드와 있어서는 이제 퍼스트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점점 기술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다층 어떤 MLB 기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올해 이스페타시스의 어떤 실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하드솔루션도 오늘 모처럼 매수 상위 탑5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8%대 좀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하나솔루션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실적들이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당히 좀 부진을 했었는데 이번 4분기에는 이제 세기분기만에 드디어 좀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어떤 흑자 전환을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2025년도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듈과 관련해서의 어떤 실적 기인들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미국에서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올해 하나솔루션의 어떤 실적 흐름 개선 흐름들은 이번 4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작년 네. 11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1월에 이제 동남아산 광셀에 대한 어떤 이제 반덤핑세가 본격적으로 11월부터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중국에서 좀 우회해서 동남아를 통해서 들어오던 물량들을 좀 반덤핑 관세를 통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현재 실제로 태양광 모듈에 대한 물량 자체가 좀 감소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이제 올해 미국에서 예상되고 있는 태양광 설치 수요만 본다라고 하면은 한 44기가와트에서 50기가와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한 25기가와트 정도는 미국에서 생산 설비가 좀 존재한데 나머지의 경우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동남아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던 물량들을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어디가 있을까 체크를 해봤을 때 미국 내에서 있는 재고 모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에서 30기가와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는 물량이 필요하지만 수급은 타이트해진 현상.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몇몇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이 관련해서 모듈 가격 인상에 따른 하반기까지의 실적 개선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전반적인 업종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염두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수상의 탑5에 대한 종목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들고 오신 이태호 파트너의 관심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엠로랑 실리콘2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가지고 오셨고 시청자분들 투표를 통해서 픽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엠로가 40%를 받았고 엠로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기간에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지금 8만 원 선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 수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세 가지 종목을 준비했던 것들이 사실 다 개인적으로는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종목들인데 네. 우선 엠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추세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연속성은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역시나 이제 미국 주도하에 어떤 업종의
강세 흐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중에 제조업에 대한 리쇼어링 정책 강화를 좀 가져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조업 증진을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아질 수가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의 움직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SCM이라고 하는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솔루션 확대가 제조업 부흥과 함께 긍정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SCM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1위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강도가 높지 않을까. 특히나 삼성 SDS와 함께 이제 협력을 통해서 북미 지역에서의 이 솔루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실체가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들은 실적이 나와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엠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해부터 이제 전방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실적 반영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인데 지난해 이제 삼성전자양 그 수주 물량 자체가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24년도에 인식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 나머지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흐름들을 봤을 때 자녀분에 대한 흐름들 이번 연도 10월까지 점진적인 실적에 기인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워낙 이제 오랜 레퍼런스를 잘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LG라든지 이제 SK 이런 국내의 굵직한 고객사들을 레퍼런스로 잘 가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 대한 어떤 가동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굵직한 기업들과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던 엠로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자양 물량뿐만 아니라 북미 쪽 물량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과의 어떤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엠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이 AI 쪽이라든지 분위기를 봤을 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수급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이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엠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